3번 단락, 4번 단락 앞부분에 연도가 써 있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 있는 그런 유형이겠네요. 그래서 틀을 짜보면 자료 1번은 관점 2개, 자료 2번은 열거 3개,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순서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이것이 관계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구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자료 3번의 오른쪽에 제가 선후 엔드 비교대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선후 동그라미 해보실게요. 이 선후는 과학에서 등장하는 촘촘한 선후가 있고요. 주로 이제 과학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인문에서 등장하는 느슨한 선후가 있어요. 자, 촘촘하다, 느슨하다 하는 거는 저 나름 제가 만든 단어라서 뭐 책에 있는 건 아니고 대충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자 1804년, 2006년 이건 느슨한 선후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사실상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거는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실제 순서보다 다른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과학에 등장하는 선후는 촘촘하잖아요. 뭐 한 다음에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건 실제로 그 순서 자체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었죠? 얘네들도 순서가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출제는 조금 쉽죠. 난이도가 쉬워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인문의 느슨한 선후는 실제 순서보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른 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역사적 발전 방향이에요. 역사적 발전 방향. 역사적 추세. 역사적 추세. 왜냐면 인문이나 사회는 인간의 역사랑 흐름을 같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근대시대 때는 역사는 진보한다. 그랬지만 요즘에는 진보를 믿지 않잖아요. 진보를 믿지 않는 게 역사 철학에도 나오고 법 철학에도 나오고 무슨 철학에도 나오고 기타의 철학에 막 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지금 여기 이 제시문은 법제시문이에요. 법. 그러면 법 하면 뭐 인권, 평등 이런 거랑 관계가 될 텐데 그러면 이러한 가치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많이 보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법제시문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문 사회제시문은 어떤 역사적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그리면서 보셔야 그게 쉬워져요. 즉 위부터 잡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1단락을 보면 사유재산제도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만 생전에 제한 없는 재산 처분은 유족의 생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래서 논점 3번으로 넘어가네요.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를 조화. 그럼 대상 2개 잡으셔야 돼요. 처분 자유, 상속인 보호. 조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목적이자 앞에 최소한의 몫이 상속인에게 유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유류분 제도에 있다. 그래서 1단락은 뭐를 소개해주고 있다? 유류분 제도의 목적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류분 제도의 개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유류분 제도의 목적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그러면 개념 나왔으니까 얘 뭐지? 하고 잡아주셔야 되죠. 유류분 제도는 뭐다? 그러면 최소한의 몫이에요. 그쵸? 남겨둔 상속인에게 유보하는 최소한의 몫 그게 유류분이에요. 개념 잡으시고 2번 단락으로 넘어가 보시죠.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도 예전처럼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크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관념, 일반적인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러나 세모해 주시고 문제가 있었어요. 2번 문장은 문제 이렇게 적으시고 가부장의 횡포였다. 그죠? 해결 3번 문장 해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로 인해서 입법자는 동그라미. 자, 주어 달라졌네요. 주체가 달라졌어요. 1번 선지에 이 관념을 가졌던 주체들은 써있진 않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3번 문장의 주체는 입법자죠? 입법자는 적대적이었어요. 어떻게 적대적이었어요? 4번 문장이 하위 문장이네. 3, 4가 상하 관계네요.
자유분 최소한 밑줄 쫙. 최소한 세모 정도성이라고 적을게요. 정도성. 정도성도 출제가 자주 되는 거라서요. 정도성. 그럼 자, 2번 단락의 핵심 내용 적어봅시다. 2번 단락의 핵심 내용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입법기의 관점이에요. 입법자들의 프랑스 혁명기 입법자, 혁명기의 시기는 혁명기고 혁명기의 입법자의 관점. 자, 그럼 관점 어떻다? 뭐라고 적으실 거예요, 여기? 자유분 최소화. 그죠? 그럼 여기 깨알같이 부차적인 내용, 깨알같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시 사회관념이랑은 좀 달랐어요. 그죠? 비교되죠. 그러면 출제자가 나머지 단락에서 출제할 내용이 많으면 여기까지는 안 오는 거고. 되셨어요? 출제할 게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파먹어야 되겠다. 그럼 이 비교대조까지 싹 다 긁어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단락으로 넘어가시면 1804년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변했죠. 시기가 변했으면 선후관계인데 앞뒤에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이에 일단은 주목하셔야 되겠죠. 근데 앞에 내용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뒤를 읽어볼게요. 1804년 나폴레옹 민법자는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제외했네. 직계 비속 및 존속, 부모랑 자식. 존속이 이제 부모죠. 비속은 자식이고.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유류분이 좀 줄어든 거지. 방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류분은 상속인의 자격과 수에 따라 달라지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무상처분은 문장이 조금 긴데 이러한 무상처분은 한 명 남긴 경우에는 절반, 2명 남긴 경우에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 자유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지만 최소한보단 낫잖아요. 정도성의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포기했어. 상속을 포기했을 때는 배제되지만 그래도 계산시에서는 상속인이 있는 것처럼 해서 여전히 자유분을 많이 늘려주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부연이네요. 유류분권의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유류분권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직계 자속을 위한 유류분 제도는 젊은 상속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유류분권의 당시의 어떤 의미 혹은 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문장인데, 자, 이 단락 구조를 좀 볼게요. 자, 이 단락도 보면 상위 문장이 없어요. 상위 문장이 없다고. 그럼 열거야. 열거니까 일단 뭐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오른쪽에 왼편에 표시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1, 2, 3 개수를 세주셔야 되겠죠. 제시문에 저 따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번호 쓰는 것보다 더 잘 보여요. 1번, 2번, 3번, 4번이 막 필기가 많으면 안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잘 보여요. 자, 근데 내가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용을 좀 묶어보라고. 이렇게 묶어보면 1804년의 유류분 제도죠. 1804년의 유류분 제도고, 자, 이것의 핵심을 2단락이랑 3단락이 차이가 나니까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묶어보면 유류분이 좀 감소했죠. 자유분이 좀 증가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 잡으면 자유분이 증가했구나.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1, 2, 3, 4 이거를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표시만 해두시고 나중에 찾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만 부연 설명드리면 1번, 2번, 3번, 4번이랑 5번은 문장의 성질이 다르죠. 문장의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5번 문장은 부연이란 말이에요. 부연. 덧붙이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부연인지 열거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5개 나오네 그렇게 읽으셔도 사실 누가 뭐라고 안 한다고요. 되셨죠?